60이 넘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그들은 다 이것부터 다릅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쓰는 법에서 시작돼요. 누군가는 평생 벌기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누리고 떠나지만 진짜 부자들은 쓰는 순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은 돈을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고 살기 위해 씁니다. 이게 바로 돈 많은 60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놀라운 비밀이에요. 잠깐 영상을 넘기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누구를 위해 쓰고 있나요? 그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 많은 60대들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들의 진짜 소비 철학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걸 안 순간 아마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부자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살았던 게 아니구나. 다르게 써왔던 거구나.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배우는 겁니다. 돈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요. 누구는 허세를 남기고 누구는 평안을 남깁니다. 그리고 누구는 사라지지만 누구는 기억으로 남아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땐 당신의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돈을 쓰는 법이 곧 살아가는 법이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풀어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생 이야기와 현실적인 부자의 습관을 더 알고 싶다면 보여주기식 소비를 멈추는 순간 진짜 여유가 찾아옵니다. 60이 넘으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나온 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남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달려왔죠. 그 과정에서 진짜 나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은 건 돈보다 깊은 피로감, 그리고 마음속의 허전함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말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60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멈추는 순간 진짜 여유가 찾아왔어요. 이 말은 단순한 절약의 조언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돌렸다는 선언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은퇴 부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편은 35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 아파트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주차장엔 외제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죠. 아내는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안 들면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나중에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달라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세금이 생각보다 컸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더 불편했죠. 게다가 모임에 나가면 언제나 나이든 부부들이 돈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짜리 차를 샀는지, 손주에게 어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지 그 얘기들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자. 남편은 놀랐습니다. 강남을 떠난다는 건 평생의 자부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엔 지침과 확신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도심의 대형 아파트를 팔고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평의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죠. 그 비싼 강남을 왜 버려요? 불편하지 않아요? 병원, 백화점 다 멀잖아요. 하지만 그 부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대신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사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새소리로 눈을 떴고 아내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강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돈이 줄었는데 행복이 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을 땐 늘 불안했어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근데 여기선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 부부는 매달 아끼게 된 세금과 관리비를 여행 경비로 돌렸습니다. 1년에 3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남들은 그들을 강남을 떠난 사람이라 했지만 정작 그들은 진짜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명품 가방 같은 건 안 사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가방이 나를 대표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대표하니까 굳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짜 부자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부보다 느껴지는 부. 즉, 남이 알아주는 부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부를 택한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62세 여성은 은퇴 후 친구들과 모임을 끊었습니다. 항상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뿐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녀는 그 시간에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해주는 일. 거기서 느낀 만족감은 어떤 명품보다 컸어요. 그녀는 그렇게 보이는 인생에서 느껴지는 인생으로 옮겨간 겁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남의 시선을 버리는 순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는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들죠. 돈이 많을수록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욕망을 다스릴 줄 압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자유로워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 갇히기 쉬워요. 그렇기에 부자일수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진짜 여유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이 변화는 소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는 감정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만 진짜 여유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60대 부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시장에 가서 3,000원짜리 국밥을 먹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밥 먹고 웃어요. 그 단순한 한 끼가 그들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외식보다 더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부의 자녀들은 처음엔 부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굳이 강남을 떠나세요? 불편할 텐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부모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바쁘고 예민하던 아버지가 웃기 시작했고 피곤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부모님은 돈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셨구나. 결국 부자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보여주기식 소비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삶. 그게 진짜 부자들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돈은 평생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돈도 멈춥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공부는 다 했다. 더 배울 것도 없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돈의 흐름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내가 그 변화를 멈추면 돈도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이란 결국 정보와 판단력의 산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는 순간 돈은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전엔 금리만 알아도 재테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세금 구조, 연금 제도, 투자 환경, 기술 변화까지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60대들은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돈의 흐름에서 밀려납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퇴직 후 큰 돈을 손에 받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퇴직금을 받아 주변 친구들이 권하는 펀드에 넣었죠. 다들 한다기에 나도 했어. 공부할 자신은 없었거든. 하지만 그 펀드는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한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을 잃었던 거야. 그 말이 너무 뼈저리게 들렸죠. 반대로 비슷한 나이의 또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65세 은퇴 후에도 그는 매일 1시간 경제 뉴스 듣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최신 금융 트렌드를 듣고 젊은 세대의 투자 습관을 관찰하며 요즘 세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배우려 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제는 손주 세대와도 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투자 배우고 아이들은 나에게 인생 배우는 시대야. 그가 말한 그 균형이야말로 평생 부자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배움은 단지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흐름에 남아있겠다는 의지입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을 읽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결제, 온라인 투자, 인공지능 자산관리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이제는 일상 속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나는 아날로그라서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선 하나가 끊어집니다. 부자들은 배움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 한 권, 강의 하나,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 한 번이 그들에게는 다음 기회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60대 자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매주 한 번은 경제 유튜브를 보면서 메모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찾아보고 다음 주에 투자 모임에서 물어보죠. 그게 나를 젊게 만들고 내 돈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의 말에는 돈보다 더 귀한 태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걸 들으면 피곤해하고, 둘째, 남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며, 셋째,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있습니다. 내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말은 이미 배움의 문을 닫은 표현입니다. 그 말 뒤에는 세상과 단절된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돈은 신기하게도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돈은 그 흐름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요즘 20에서 30대는 AI 기반 재테크 앱을 사용합니다. 소득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하죠. 하지만 많은 60대는 여전히 통장 잔액을 직접 수기로 적으며 불안해합니다. 기계가 내 돈을 관리한다고? 그 불안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세상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진짜 부자들은 불안보다 이해를 선택합니다. 모르는 걸 배우려는 순간 불안은 줄고 통제감이 생깁니다. 한 70대 여성은 요즘 주식 투자를 AI 어드바이저에게 맡깁니다. 그녀는 손주 덕분에 스마트폰으로 투자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매달 5만 원씩 미래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죠. 요즘 젊은 애들이랑 얘기해도 전혀 안 밀려요. 이제는 내가 친구들한테 ETF가 뭐냐고 설명해줘요. 이처럼 배움은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돈은 늘 살아 움직입니다. 또한 배우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 돈을 벌고 배움을 멈춘 사람은 사람을 잃으며 돈을 잃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생기고 그 인맥이 다시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한 재테크 모임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임의 평균 나이가 62세인데 다들 배우는 걸 즐깁니다. 그중엔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도 많아요. 공부를 멈추지 않은 사람은 늘 다음 단계로 가요.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의 배움은 시험이 아니라 삶의 유지 장치입니다. 뇌는 새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신경세포를 재생시킵니다. 즉, 배우는 행위는 단지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이를 늦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확률이 30% 이상 낮고 우울감도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돈을 배우는 건 곧 삶을 유지하는 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태도는 나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 한 문장이 배움의 문을 열고
결국 그들의 돈을 지켜줍니다. 한 60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은 직원들한테 배우는 걸 부끄러워했으면 지금 내 회사는 이미 망했을 거야. 그의 말처럼 배움은 나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국 돈을 배운다는 건 숫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기회를 보고 위기를 피하고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춘 사람은 그 길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오늘도 책을 펼치고 강연을 듣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단지 돈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돈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요. 당신이 60대라면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그 한마디가 돈을 다시 당신 곁으로 불러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돈이 멈추지만 배우는 순간 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관리합니다. 인생의 자산은 시간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끝이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쓰는 기준을 단순하게 정합니다. 이 돈이 내 시간을 빼앗는가 아니면 돌려주는가? 이 질문 하나가 그들의 소비와 인생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서울 압구정에서 만난 67세 남성은 40년간 의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았지만 이제는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점심에는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주 3회는 요가를 배우고 남는 시간엔 자원봉사를 다닙니다. 누가 봐도 한가해 보이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기예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의 말처럼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써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대신할 사람을 두거나 불필요한 모임을 줄입니다. 심지어는 휴대폰 알림을 최소화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죠. 이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고급스러운 사치품이라는 거요. 반대로 돈이 있어도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만 보고 남의 이야기에 분노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루가 너무 짧아. 하지만 부자들은 말합니다. 하루는 충분히 길어. 문제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야. 실제로 하버드대의 한 연구에서는 행복한 노년층의 공통점으로 시간 통제감을 꼽았습니다. 즉, 내가 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돈이 많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 7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60대 후반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들 놀렸죠. 그 나이에 뭘 배워. 이제 쉬어야지.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그렸고 5년 뒤엔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겐 돈보다 귀했어요. 그 시간에 몰입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녀는 그 이후 매일 아침 2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팔아 얻은 수익 일부로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시간을 쓴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된 거죠.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 단위로 관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부자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일정은 내가 조율해요라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건 결국 내 시간을 남에게 뺏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 66세 전직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많을 때는 바빴고 지금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지금이 훨씬 부자예요. 돈은 줄었지만 시간이 늘었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한 여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매일 아침 4시간을 되찾는 루틴을 기록합니다. 그날 내가 집중한 시간, 낭비한 시간, 그리고 감사했던 시간을 적어두죠. 그는 말합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게 돈 관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짜 부자들은 게으른 시간을 일부러 만듭니다. 이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삶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사색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사색의 시간에서 다음 기회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은퇴 기업가는 매일 오전 30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그 시간 덕분에 인생이 훨씬 단순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30분이 내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요. 그의 말처럼 부자들은 시간을 반응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씁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시간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하루에서 불필요한 소비 시간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TV, 스마트폰, 쓸데없는 걱정, 남의 일 간섭, 이런 것들이 하루 3시간 이상을 빼앗습니다. 그 시간을 줄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세요. 그게 독서든 산책이든 글쓰기든 요리든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결국 자기에게 쓰는 투자입니다. 부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돈도 지킨다. 왜냐하면 시간 낭비는 결국 감정 낭비와 연결되고 감정 낭비는 잘못된 소비를 부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는 사람은 결국 돈도 시간도 동시에 잃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진짜 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돈은 많을수록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잘 쓸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법보다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늙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설레고 내일이 기대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보다 돈의 쓰임새에서 갈린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돈이 생존을 위해 쓰인다. 아이 교육비, 대출, 부모 봉양, 노후 준비 같은 의무적 지출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60대 이후는 다르다. 이미 집 한 채가 있고 큰 빚이 없으며 자녀도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나이. 이제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짓는 시기가 된다.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은 이때 사람에게 돈을 쓴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소소한 인간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 숨어 있다. 그들은 깨닫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비싼 것은 좋은 사람 곁에 있는 시간이라는 걸. 한 60대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돈을 무섭게 벌었다. 40대에 이미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모았고 50대에는 은퇴해 여유롭게 살았다. 하지만 그가 60이 되었을 때
뜻밖의 문제를 마주했다. 돈은 있는데 그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돈은 많았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는 걸. 그때부터 그는 돈의 방향을 바꾸었다. 비싼 골프 회원권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에, 명품보다 오래된 인연을 지키는 선물에 돈을 썼다. 처음엔 그게 낭비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그는 말했다. 이제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느낌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살게 만들죠. 이야기는 많은 60대들이 공감한다. 젊을 때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가 실감난다. 돈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허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그것도 투자다. 서울 강남의 한 노년 커뮤니티를 보면 돈이 많은 이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고 여행을 함께 간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들의 모임에는 돈 자랑이 없다. 오히려 누가 더 잘 나가느냐보다 누가 더 진심으로 챙겨주는지를 본다. 한 회원이 말했다. 우린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준 사람들이에요. 돈은 잠깐이지만 관계는 평생이죠. 이들은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보험이라는 사실을 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원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다면 그건 빈곤이다.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아도 전화 한 통에 달려오는 친구가 있다면 그건 부자다. 이 차이는 60대 이후부터 극명하게 갈린다. 돈만 쫓아온 사람은 돈의 외로움을 겪고 사람을 아껴온 사람은 관계의 풍요를 누린다. 그래서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한다. 노년의 행복은 통장 잔고보다 전화기 속이름수에 달려있다. 이 말을 들으면 다소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년층이 느끼는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 관계였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년층이라도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우울감 지수가 매우 높았고 반대로 소득이 낮더라도 꾸준히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노년층은 정신적 만족도가 3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결국 돈은 함께 쓸 때 가치가 생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가 아니라 누구와다. 같은 10만 원짜리 식사라도 혼자 먹으면 허무하지만 좋은 사람과 나누면 평생의 기억이 된다. 같은 여행이라도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 남지만 함께라면 그 시간이 인생의 보석이 된다. 이렇듯 부자들이 노년이 되어 관계에 돈을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이다.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봤다. 그런데 남는 건 결국 사람이었다. 부자 중에서도 오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의 투자자다. 그들은 식사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래된 친구에게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며 병원에 입원한 지인을 직접 찾아간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자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험이라는 걸. 반대로 돈은 많지만 인색하게 살아온 이들은 노년의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들은 늘 의심한다. 저 사람이 나를 돈 때문에 대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신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결국 돈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고 관계를 잃으니 돈의 가치조차 사라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계에 아낌없이 쓰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부산의 한 60대 여성은 매달 소박한 점심 모임을 연다. 각자 한 가지씩 반찬을 가져와서 나눠 먹어요. 큰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만나니까 마음이 따뜻해요. 그 모임은 어느새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말했다. 젊을 땐 저축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이 통하는 사람을 모으는 게 저축이에요. 이 말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지혜다. 돈은 줄어들지만 관계는 쌓인다. 그 관계가 나를 외로움에서, 병에서, 심지어 경제적 위기에서 지켜준다. 실제로 좋은 인간관계는 경제적인 도움으로도 이어진다.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일거리나 투자 기회도 관계를 통해 생긴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간관계의 가치를 잘 안다. 그들은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본다. 그래서 기꺼이 돈을 쓴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밥을 사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서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노년의 돈은 결국 기억을 남기는 도구가 된다. 그 기억을 함께 만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이렇게 쓴다. 친구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전한다. 오랜 동료의 은퇴식에 찾아가 따뜻한 악수를 건넨다. 명절마다 고향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건다. 이런 일들이 바로 관계에 대한 투자다. 그리고 그 투자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돈은 줄어도 마음은 남고 마음이 남으면 사람도 남는다. 결국 돈 많은 60대가 진짜로 배우는 건 단 하나다. 돈은 관계 속에서만 빛난다. 은행 통장보다 중요한 건 연락처 목록이고 예금보다 귀한 건 함께 웃을 사람이다. 좋은 사람 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쓰는 법을 다르게 배워서 부자가 된 거예요. 누군가는 여전히 남의 시선을 좇으며 돈을 흘려보내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맞게 돈을 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 결국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남의 평가를 따라가면 돈은 늘 모자라지만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마음은 언제나 넉넉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생각에 작은 변화의 불씨를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쓰는 법을 다시 써내려 가세요.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현명한 소비와 여유로운 삶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당신의 삶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